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과거 사례들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라온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2024년에 올라가는 마지막 영상 바로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는 기존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두 채 중에서 부친의 보유기간이 더 길었던 B주택은 형이상속받고 부친의 보유기간이 더 짧았던 C주택은 홍길동 씨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받은 C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상속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긴 1주택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홍길동 씨의 경우는 부친의 소유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더 짧은 주택을 상속받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서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몽룡 씨는 2019년 7월 부친이 8년 이상 작용해온 농지를 상속받고 제촌 작용을 해오지 않다가 2024년도 6월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몽룡 씨는 상속받은 농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작용을 했던 농지였기 때문에 작용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 기간 1억 원, 5과세 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8년 이상 경작기간 판단 시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제촌작용을 하거나 제촌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부친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서 양도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이몽룡 씨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서 부친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작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죠. 김세종 씨는 부친이 2019년 1월 10억 원에 취득했다가 2019년 4월에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서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액인 10억 원을 상속가액으로 하여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조사를 거쳐서 상속세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김세종 씨는 2021년 5월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상속세 결정가액인 10억 원이 아닌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더 높게 나온 금액인 1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취득가액을 10억 원으로 재계산하여서 양도세를 추가 고지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 한번 살펴보시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김세종 씨가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상속조사를 통해서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어서 10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김선달 씨는 2021년 8월에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되어서 2022년 1월 사업 인정이 고지되었습니다. 김선달 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에 수용된 것이므로 수용 감면이 적용된다라고 보아 양도세를 신고했는데요. 사업 인정 고지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는 수용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조특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살펴보시죠.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에서 최대 4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김선달 씨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소급하여서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는 특례 규정이 많다 보니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감면 적용 여부를 잘못 해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이전 등의 플랜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 중이신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후적으로 관련 법리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충분한 세법 검토와 사례 분석을 거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플랜을 설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은 세법적인 지식과 레퍼런스가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표님의 플랜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도 새해도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